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오늘도 배달을 하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바쁜 50대 중년의 남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장 일도 해봤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비록 작은 가게지만 매니저 일도 해봤죠. 전국 돌아다니는 화물 일도 해봤고 실내 포장마차에서 그리고 전단지 나눠주는 일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습니다. 물론 저 혼자 살면 이렇게까지 일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먹여 살려야 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 엄마랑은 일찌감치 이혼을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이 엄마가 도망간 거죠. 돈 없고 백 없는 남자 만나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별 볼 일 없으니 저랑 살기 싫었나 봅니다. 몇 달 잠수 타더니 이혼하자고 연락을 하더군요. 구차하게 같이 살아달라고 빌기도 싫었고 어차피 한 번 떠난 여자 붙잡아 놔봤자 또 도망갈 거 뻔하니까 쿨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습니다. 근데 딱 그때까지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었어요. 애들 둘이나 먹여 살리려니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는 형님이 사장으로 있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운전대를 많이 잡아봐서 운전하는 일엔 자신도 있고 어차피 동네 일대가 주무대이고 동네 지리를 구석구석 잘 아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배달 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게 됐거든요. 배달 가서 음식을 건넬 때마다 아줌마 복장이 굉장히 좀 야시시한 겁니다. 아니면 늘 머리 스타일은 젖어 있고요. 목소리는 항상 오셨어요 이런 코맹맹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더군요. 물론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 모를 리는 없죠. 하지만 요즘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 일에 잘못 엮였다간 인생이 완전히 쪽나잖아요. 그리고 괜히 야시시한 옷 입고 코맹맹이 소리 낸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오버했다가 쇠고랑 찰 수도 있으니까 조심, 또 조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쨌든 배달 갈 때마다 그 아줌마를 마주한다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타이밍이 꼭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어찌나 자주 시켜 먹는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나 궁금해서 다른 배달부 보고 일부러 배달을 나가라고 해봤죠. 그리고 배달 다녀온 사람에게 그 집에서 아줌마가 뭐 이상한 말이나 행동은 안 해? 라고 물으니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는 없고 웬 아저씨가 있던데 이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달 갔을 때 단 한 번도 아저씨는 안 보였거든요. 순간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줌마의 주문도 딱 끊기더군요. 갑자기 주문이 끊기니까 괜히 더 궁금해지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나? 다시 주문이 들어오길래 불이 나게 배달을 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역시나 야시시한 옷차림에 코맹맹이 소리로 어서오세요 이러는 겁니다. 원래는 대꾸도 안 하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한마디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키셨네요. 그러자 아줌마는 굉장히 반갑다는 표정으로 아저씨도 궁금했나 보구나. 사실 남편이 왔었거든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이상하게 들리던지 뭐라 대꾸하긴 힘들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지금 바빠요?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심장이 덜컹했지만 꾹 참으면서 왜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내가 어깨가 자꾸 결려서 그러는데 야 대놓고 유혹을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결리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럴 때 누가 좀 주물러주면 몸이 좋아질 것 같다는 뜻인데 에이 알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있으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한테 주물러 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깔깔 웃으면서 여기 있지도 않은 남편은 뭐하러 얘기해. 근데 아저씨도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이러면서 저를 아예 갖고 놀더군요. 불쾌하기도 하고 더 이상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얼른 나왔습니다. 근데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열이 확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게 주인인 형님에게 했더니 형님은 껄껄 웃으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 뻥치지 마 이러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가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그 아줌마는 또 주문을 하더군요. 이번엔 사장님이 자신이 직접 간다면서 배달통을 들고 가면서 네 말이 진짜면 내가 월급 100% 인상시켜준다. 근데 뻥이면 너 오늘 저녁에 술 사. 그러곤 황급히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 30분쯤 지날 무렵 형님이 돌아오더니 이 자식이 뻥을 쳐?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나왔더구만. 그리고 다음엔 쿠폰 다 모았으니 탕수육을 달라고 하더라. 이게 어디서 소설을 쓰고 있어? 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왜 하필 제가 배달 갈 때만 그 아줌마는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이번엔 서비스 탕수육을 가져가는 날이라서 후다닥 갔습니다. 이번엔 아예 결판을 내고 싶더라고요. 문이 열리니까 아줌마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줌마,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다른 아저씨는 내 타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 방에 들어와서 있다가 가요. 왜? 나 싫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요. 따지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냥 내 스타일이라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더군요. 그때 가게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배달 밀렸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는 거였죠. 그래서 빨리 갈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아줌마는 남편 없을 때 가끔 서로 보고 그러면 좋잖아. 안 그래? 이러는 겁니다. 저는 얼른 탕수육만 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 아줌마는 작심을 했는지 제 손을 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미모도 좋은 아줌마가 대놓고 유혹하는데 안 흔들리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순간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떳떳한 아빠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어서 저는 얼른 아줌마를 밀쳐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그 찰나에 아줌마의 짜증난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더군요. 야, 너 두고 봐. 날 이렇게 무시해?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진짜로 두고 볼 일 없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군요. 그리고 가게에 헐레벌떡 왔더니 형님이 바쁠 때 왜 이렇게 또 늦게 와? 넌 거기만 가면 꼭 늦게 오냐? 가서 소설 쓰느라고 늦냐? 하며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성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저런 이상한 여자랑 안 엮인 게 다행이란 생각에 안심하기도 했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며칠 후에 터졌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성폭행 가해자니까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너무 뜬금이 없어서 도대체 내가 누굴 어디서 어떻게 성폭행을 했냐고 따져 물었죠.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겁니다. 난생 처음 경찰서를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나 필름을 되돌려 봤습니다만 전혀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경찰서에 갔더니 저는 천하의 쓰레기이고 이미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찰 말로는 제가 배달을 가서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을 강제로 폭행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들으면서도 야, 제대로 소설 썼네. 작가가 누구야? 할 정도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누가 했을지 100% 짐작은 했지만 왜 이렇게 신고했을까 어이가 없더군요. 어쨌든 경찰을 조서를 꾸미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대답해줬고 그녀가 나를 유혹했다는 이야기까지 줄줄이 해줬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날 아파트 CCTV를 보여주면서 보통 배달하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길어야 1분 안팎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거의 5분 넘게 걸리는데? 라고 지적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줌마가 자꾸 말 시키고 어깨 주물러 달라고 못 가게 하니까 그랬죠. 라고 항변을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복도에 설치된 CCTV로 보면 제가 그 아줌마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질 않으니 경찰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듯 보였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경찰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잠시 저쪽 휴게실에 가 있으라고 했다가 다시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정말 사람 피가 말리더군요. 그렇게 대여섯 시간 물어보더니 경찰관은 일단 도주 우려가 없는 것 같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부를 거고 그때 다시 조서를 꾸미겠다며 일단 집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시무룩해 있으니까 무서워서인지 말도 걸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사장 형님한테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하자며 경찰서에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너 진짜로 결백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자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사장은 네가 소설 쓰는 줄 알았는데 진짜인가 보네. 좋아. 네가 결백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됐지. 야, 걱정 말고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 불러.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내가 변호사 비용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군요. 제가 인생 헛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그때 도와달라 하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나 전화 목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 이곳저곳을 뒤지는데 이상한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며 들어보니 세상에나 탕수육 가져간 날 아줌마와 실갱했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가게에서 온 전화를 끊으면서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눌렀던 모양입니다. 아줌마의 외롭다, 남편이 없을 때 만나면 좋잖아, 유혹하는 말부터 제가 됐다면서 거절하는 말까지 뚜렷하진 않지만 누가 들어도 들릴 만큼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며칠 후에 경찰서에 다시 오라길래 그 파일을 들고 자신있게 찾아갔습니다. 저번과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늘어놓길래 증거가 있다면서 파일을 들려줬죠. 그랬더니 경찰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거 하루만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날 폭행이 이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 하더군요. 하긴 경찰 입장에선 다각도에서 사건을 추리해야 하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잠시 멍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피해자와 대질신문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 나름 증거도 있고 저는 자신이 있다고도 했고 변호사도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경찰한테 이거 만약에 무혐의로 밝혀지면 그 여자 무고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경찰은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역시 돈이 좋긴 좋더군요. 변호사에게 일부 선입금 해주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변호사는 상대 쪽은 진술밖에 없는데 앞뒤 정황도 맞지가 않고 우리 쪽은 증거도 있고 진술도 일관돼서 괜찮을 것 같단 말을 해주더군요. 하긴 제가 그녀 몸을 만지기를 했습니까? 한 방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젠 저의 반격이
바로 며칠 후에 가게로 웬 남자가 찾아오더군요. 그 아줌마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건설 쪽 현장 일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와서 아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고소장을 보고 나서야 자기 아내의 추잡한 짓거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니까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없냐며 사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아는데 그 비용이랑 합의금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가해자는 아줌마인데 왜 아무 상관없는 남편이 와서 이럽니까? 그 아줌마 보고 와서 빌라고 하세요. 남편은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니까 다음날 정말로 아줌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외로워서 자기가 잠시 정신줄을 놨다는 둥, 요즘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둥 온갖 핑계를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우울증 약 먹어서 다른 남자 유혹하고 이렇게 신고하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은 전부 다 피해자고 가해자 되는 겁니까? 어디서 약 핑계를 댑니까? 그쪽은 무조건 싹싹 빌고 합의금으로 상당수 금액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장 형님도 이 정도 금액이면 합의하라고 코치를 해줬지만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얘기 들어보니 그 부부는 대판 싸우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들리는데 저야 상관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그 아줌마를 어떻게 혼쭐을 내줄지 생각 중입니다. 법의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든다 싶으면 무조건 녹음기 버튼 눌러놓으세요.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